네,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의 주거 형태를 아파트 위주로 바꿨던 일기 신도시,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한 특별법에 따른 건데 규모가 최대 3만 9천 가구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장관님이 예전에 다른 기관장으로 가셨을 때 거기 직원들 야근이 많아졌다는,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요즘도 많이 바쁘십니까? 예, 요즘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뭐 전세 사기 대책 등으로 해서 굉장히 분주한 편이고요. 네. 직원들이 다들 재미있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이게 사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공급 문제 이것 좀 해결해보자. 여기서 시작된 건데 세월 빠르죠. 벌써 네, 30년이 흘렀습니다. 재건축할 때가 됐죠. 일단 그 일정, 굵직굵직한 일정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올해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요. 올해 지구가 지정이 되신 분들은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26년이 되면 사업계획 인가를 완료를 하고 인허가 완료. 27년에는 이제 실제로 이주와 착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2027년 착공 시기예요. 네. 2027년에 착공하려면 지금부터 이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3년 후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 이주는 27년에 이제 시작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선도지구 지정되고 내년도에 특별정부구역 지정이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높은 주민 동의율이 핵심이더라고요. 95%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정부가 배정한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집 의견 합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단지들 서로 기득권 주장할 텐데 95% 동의율이 가능할까요?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에 총 29만 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일단 제시한 것이 선도지구로 2만 6천 호 정도를 제시를 했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 형편에 따라서 50%까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선도지구는 3만 9천 호 정도까지 지정이 되는데 매년 또 지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내가 사는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경제적인 열망. 이익이 좀 보장이 된다는 경제적인 이익이 또 확실히 보장이 되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그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선도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혹은 이제 통합개발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통합개발을 하면 훨씬 넓은 땅에 더 멋진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다닥다닥 지어진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공사도 크게 하게 되면 한 10% 정도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워낙 이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주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뭐 전셋값도 밀어 올리고 매매값도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이주 대책은 이제 예를 들어 분당을 말씀드리면 분당 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활권에 이루어지는 이제 신규 착공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이제 이주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로 소규모 또 개발도 추가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집값도 이제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공급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재건축에 막 속도를 내고 신통기획이니 뭐 일산 분당 재건축 계획 속도를 내고 계시지만, 또 여기서 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재건축하려는 정책 뭐 올스톱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너무 단기로 보시는 거고요. 집값이 올라갈수록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열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시장에 서면 그렇게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불안하게 보는 게 53주 연속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 사려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감이 많습니다. 이거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간 상승률로 보면 53주 연속이라 그러지만 연간으로 보면 5% 정도 상승을 한 것이고요. 최근 이제 오른 지역이 절반, 또 떨어지는 지역이 절반. 그러니까
전세를 새로 계약할 때 종전 2년 전보다 전세금 올려주는 지역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그러더라도 저희가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예. 마련해 나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아파트 전세값이 오른 데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네. 야당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부안은 이제 우선 이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을 LH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면 LH공사가 경매에 참여해서 네. 그 주택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예. 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바입니다. 근데 야당의 대책은 선구제 후 조치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당의 이제 주장은 선구제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평가한다든지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려운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제가 어렵고 구제하는데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제 LH가 낙찰 차익을 피해자한테 지급한다는 게 이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월세 형태로 월세를 안 내게 하는 걸 선호하시면 그쪽으로 가고 예. 난 이 집에 이제 살기 싫다. 다른 집 가겠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만큼 이제 가지고 찾아서 가는 그런 네. 말입니다. 그 야당이 제시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이제 거부권을 이제 요구하신 거죠? 네, 어제 거부권이 이제 조치가 됐습니다. 네. 국무회 통과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국회로 다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좀 예상합니다. 하신 거죠. 아. 미래 형이 아니고 어제 했습니다. 이미 하셨다고 했습니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한민국에 이제 부동산 걱정이 없던 때가 지금 별로 없는데 사실 전세가 이제 많이 오르는 게 걱정이라서 이 부분을 좀 장관님께서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니까요. 전세가. 네, 전세 가격이 안정되려 그러면 그 곳곳에서 새 집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네. 잘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